이과 부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creative are you? 당신은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여기에서 how creative, how 플러스 형용사가 의문사,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동사, 주어 형태의 어순이 되었죠. To find out, 찾아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위해서 try to answer a very simple question. try to 하면 뭐뭐 하려고 해보다죠. 노력하다. 명령문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답해보려고 해봐라. 아주 간단한 질문을. 여기에 이제 질문이 나와 있죠. 곰 2마리와 생선 2마리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다음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You may think that the question has only one answer and say four. 여기에서 병렬 구조 think and say 이렇게입니다. You may think and you may say for. 그런데 think의 목적어로 대절이 왔죠.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 것인데 질문이 오직 하나의 답만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4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2 더하기 2는 4이니까 If you think outside the box, however, 만약에 지문의 앞부분에서 however이 나온다면 매우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힌트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죠. 하지만 think outside the box 하면 think outside the box, 박스 밖에서 생각한다. 이 말은 틀을 깨고 고정관념을 벗어나다.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고정관념 밖에서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You will realize that there may be more than one answer like this.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뭘 깨닫냐면 there may be 아마도 하나 이상의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고 like this 한 다음에 밑에 예시가 나와 있죠. 이 문장에서는 시제를 좀 주의를 해서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문법할 때 공부했었는데 시간 혹은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인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나타낼 때 이렇게 현재 시제를 쓴다고 배웠죠. 그래서 if절 안에는 think가 현재 시제로 왔고 그리고 뒤에 주절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래 시제가 왔다는 거, 앞뒤가 시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곰이 너무 배가 고파서 생선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2 더하기 2가 다시 2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고 or like this 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면 곰과 그리고 물고기이지만 얘네는 어차피 같은 찰흙으로 되어진 형태라서 합쳐지면 하나의 곰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답변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2 더하기 2가 1이 되는 거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Every day we face a lot of questions. Everyday가 부사구, 그리고 we가 주어, face가 동사. face는 동사로 직면하다, 마주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직면합니다. 많은 문제에. We often try to find one correct answer. 우리는 하나의 정확한 정답만 찾으려고 합니다. However, 항상 앞부분에서 나오는 however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지만 there can be many different answers. 우리는 많은 답을 가질 수 있습니다. Your answers depend on how you view the questions. 여기에서 your answers가 주어이고 동사가 depends on입니다. depend는 항상 on과 함께 쓰이고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 depend on을 세트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절이 왔죠. 의문사 그리고 문장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의문사 절은 평서문의 문장 구조이죠. 그래서 의문사, 주어, 그리고 view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질문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Throughout the ages, 많은 시대에 걸쳐서, 많은 세대에 걸쳐서 many people have shaped, 여기에서는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죠. Many people have shaped,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왔다는 뜻이에요. Human history,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는데 by viewing,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동명사 ing가 왔죠. by viewing things differently, 무언가를 다른 시선에서 봄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킴으로써, 여기에서 병렬 구조는 viewing and developing, 이렇게 ing and ing 형태로 보면 되죠. viewing and developing, 다르게 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하고 관계대명사절이 나옵니다. 관계대명사절이 와서 아이디어를 꾸며주는데 that were unique and useful, 이 관계대명사절을 한번 살펴보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있죠. 동사가 먼저 나온다는 말은 주어가 원래 요 대시였는데, 대세에 해당되는 부분이었는데 관계사 대수로 바뀌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y were unique and useful,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유용한 그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킴으로써 인간의 역사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장들을 한번 잘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Your answers depend on how you view the questions, 이런 문장들, 당신이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왔냐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다음 부분이죠. 무언가를 다르게 보는 것, 그리고 독특하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게 이번 과에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답을 도출해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 One such person was Johannes Gutenberg. 한 명의 그러한 사람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여기에서 one such person이라고 가리키는 것, 어떠한 사람인지는 바로 with 문단을 보면 됩니다. 다르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한 명의 사람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입니다. In Gutenberg's world, 구텐베르크의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는 two devices were in common use, 두 개의 장치가 흔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두 개의 장치가 뭔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two devices에 해당되는 게 the wine press and the coin punch. 두 가지 장치는 와인 압축기와 그리고 코인 펀치. The first one pressed grapes to make wine. 첫 번째 것은, 여기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더 와인 프레스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앞에서 언급했었던 첫 번째 와인 프레스라는 것은 pressed grapes, 포도를 짜는 기계였대요. To make wine,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 그리고 the other one, 여기에서는 그냥 the other, 여기에서 중요한 것, the other이라는 부정대명사 표현을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another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another은 우리가 3개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 걸 얘기할 때, 중간에 있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another이었죠.
이번에는 애초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 가리키고 두 번째로 가리키는 건 마지막 하나이기 때문에 on이 아닌 더가 붙은 the other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the other이 가리키는 것은 더 코인 펀치이죠. 그래서 두 번째 코인 펀치는 made images on coins. 아하, 동전 위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찍어내는 그런 기계인 거죠. 여기에서 one이랑 the other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렇게 두 개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전자는 더 former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두 번째 걸 가리키는 후자는 더 letter라는 표현으로 또 자주 쓰입니다. 만약에 보기에서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게 나오는 경우에는 단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걸 가리키는 표현들을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first one을 더 former로, the other를 더 letter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One day, 어느 날, 구텐베르크 playfully asked himself. 구텐베르크가 아주 흥미롭게 재미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에서 구텐베르크가 주어, asked가 동사, playfully는 asked를 꾸며주는 거죠.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 himself가 왔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오는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기용법이라고 하죠.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강조용법. 강조하기 위해서 없어도 되는데 추가해서 써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이라서 목적어 자리에 써주는 이러한 용법을 제기용법이라고 합니다. What if I took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What if 하면 뭐뭐라면 어떨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What if I took? 내가 a bunch of these coin punches, 이 코인 펀치 한 묶음을 가져와서 and put them under the wine press. 여기에서 병렬 구조가 took and put. put은 과거형도 put이죠. 여기에서는 과거형 put으로 쓰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와인 프레스 아래 두면 어떨까? 여기에서 대명사 them은 코인 펀치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코인 펀치들을 와인 프레스 아래 갖다 두면 어떨까? 그 다음에 so that이 나옵니다. so that이라는 접속사 우리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해둬야 되죠. so that은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같은 표현으로는 많이 쓰이는 표현 in order that도 있죠.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냐면 they left images on paper.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명사 they는 코인 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코인 펀치가 이제 와인 프레스 아래 갖다 두면은 와인 프레스가 포도를 짜는 기계니까 포도를 짜듯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리면 그 위에 있는 종이 위에 이미지가 남겠죠. 그래서 이미지가 남도록, 형상이 남도록 이제 와인 펀치에 한 묶음에 코인 펀치를 두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하죠. In the end, 결국에는 한 단어로 finally랑 같은 표현입니다. 결국, 마침내 his idea of linking two devices.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에서 구텐베르크가 예시에 나온 이유, 가장 큰 핵심은 그는 원래 있던 기존의 물건 두 개를 연결시켰다는 거,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장치를 연결시키는, 그럼 그의 아이디어는 lead to가 붙어있으면 뭐뭐로 이끌다죠. 이끌었습니다. The birth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현대의 인쇄기의 탄생을 이끌었습니다. 이 문장 뒤에 the birth of the modern press, printing press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This changed history forever. 이것이 역사를 영원히, 완전히 바꿔두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에 나온다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일치 문제라던가 대명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명사도 한번 봐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Gutenberg did not pull his idea out of thin air. 구텐베르크는 그의 아이디어를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하면 수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느닷없이 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갑자기 난데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He knew about the two devices of his era. 여기에서 two devices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나왔었던 와인 프레스랑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인 펀치였죠. 이 두 가지가 그의 시대에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He knew, 그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접 의문문 형태로 의문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문사, 이렇게 절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간 의문사절은 주어 동사 형태이죠. How they worked.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what they could do. 의문사절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들은 각각 앞에서 가리키는 요 two devices를 가리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하면 접속부사로 다시 말해서 라는 뜻이죠. 혹시 모르고 있다면 기억을 꼭 해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The roots of the invention were already there. 발명의 뿌리는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원리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곧 발명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What Gutenberg did was view the two devices in a new way. 여기서 주어 부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구텐베르크가 한 것. 여기에서 what이 해석이 되지 않죠. 무엇이라고 해석되지 않고 그냥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바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보통 원래는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the thing 같은 형태라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와 함께 합쳐서 쓰는 형태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의문사 what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의문사 what과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생긴 형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런 등등의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의문사절 what이랑 관계대명사절 what이랑은 뒤에도 똑같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판단할 때 보통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의문사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으로 간주를 하고 관계대명사는 이번에와 마찬가지로 what 자체가 해석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고 그냥 그 절 전체가 마지막에 뭐뭐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겉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문장의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사실 이 what이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문장 분석할 때 계속 해석을 하게 되면서 혹은 시험 대비를 하게 되면서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사 what은 무엇이라고 해석이 된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what 자체가 해석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장 형식이 나오는데, 만약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이렇게 관계대명사와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요 what절이 주어 자리에 왔다면 그 다음에 was, 그 다음에 요 보어 부분에 시작되는 부분이 원형 부정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을 정말 잘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문법 교재에서 한 번씩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what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what, 주어, 동사 혹은 옆에 정리를 한번 해두면 all로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all 혹은 what,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이 주어에 있을 때에는 is 혹은 과거면 was가 오겠죠.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형태가 오고 싶을 때 동사 원형. 구체적인 이름으로는 원형 부정사이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 형태가 온다는 것으로 편하게 기억을 해둬도 됩니다. 이 부분을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동사 부분 봤을 때 비동사가 was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원형 형태의 동사가 오는 게 굉장히 낯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행형이나 수동태인데 여기 틀린 문장으로 내신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다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마저 해보면 구텐베르크가 한 것은 두 개의 요 장치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본 것이고, 그리고 병렬 구조로 그것들을 결합시킨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여기에서 대명사들 계속해서 어떤 걸 지칭하는지 표시를 한번 해보면 two devices 또 나왔고, 여기에서 them도 요 two devices를 가리키는 것이죠. In this way, 이 방식으로 구텐버그 exemplifies, 구텐베르크는 exemplify 하면 예시를 보여주다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보여주다 정도로 해석을 해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What the modern inventor Steve Jobs noted,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현대의 발명가인 스티브 잡스가 말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what은 의문사 what이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번 더 만약에 나눠서 본다면 동격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앞에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구조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창의성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무언가들을, 사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스티브 잡스의 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주제가 될 수 있는 표현들, 창의성은 이제 불현듯 떠오르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이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인데 그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물들을 연결시켜보는, 결합시켜보는 그런 데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이 부분은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표현을 기억하고 가능하다면 문장을 암기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